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위아래 층에 사는 자매가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동생과 사귀던 남자친구가 먼저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 다른 층에 살고 있던 언니를 살해한 사건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당진에서 정말 끔찍한 네. 자매 살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 개요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7월 1일 날이죠. 네. 7월 1일 날 이제 아마 사망한 자매의 부모가 그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자매 언니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부모는 받은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내 그 딸들 두 명이 연락이 안 된다,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경찰이 확인해 달라 해서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네. 당진에 있는 한 아파트에 가서 각각 다른 층에 거주하는 자매를 확인한 결과 네네. 집 안에서 두 사람이 각각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러자마자 이제 바로 경찰에서는 이제 그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어요. 네네. 이 동생 자매 중에 그 동생하고 사귀던 남자. 남자친구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해갖고 바로 그 다음 날 7월 2일 날 네. 당진에서 그 남성을 검거했고 현재 구속영장도 발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 잡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매가 이게 또 한 공간, 뭐 한 집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따로 언니를 찾아가서 살해를 한 걸로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이 피의자는 검거하고 나서 어떤 이유로 그러면 언니까지 네, 살해를 네.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집 안에서 사귀던 그 여자친구 동생이죠, 자매 중에 네네. 동생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는데 흉기 사용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들통날 수밖에 없다. 바로 위에 층에 언니가 살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언니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리 들어가서 잠입해서 있다가 이제 그 가게 끝나고 들어오는 언니를 살해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진술은 신빙성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네. 그렇습니까? 이런 사례가 흔치도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 우발적으로 특히나 범행을 했다면 네. 그 현장을 벗어나기 급급한 게 도망가기 도리입니다. 마련이- 도망가는 게 도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오히려 동생 먼저 살해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로 언니 집에 침입해서 그리고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살해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그 우발적인 그런 그 범행 네. 또 뭐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네. 이 사건은 좀 더 정밀히 봐야 되겠지만 언니는 비교적 삶이 좀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생 같은 경우는 언니 집에서 일도 하고 네. 이또 남자친구라는 이 용의자도 이제 피의자죠. 네네. 피의자도 언니 집에 가서 일을 했었단 말이죠. 아. 그런 거 봐서는 오히려 이 금품 강취, 이 절취의 목적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살해를 하고 나면 특히 우발적인 경우는 도망가기 마련인데 그럼요. 기다렸다가 할 정도면 보통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원한 관계나 뭐 치정 네. 관계냐 동관계냐 보통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금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우발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도주하는 게 정상인데 네. 그렇지 않고 구태여 기다렸다가 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언니 되는 사람까지 그 살해를 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언니의 외제차 키 들고 나오죠. 명품 가방 들고 나오죠. 네. 카드 들고 나와서 나중에 한 3번에 걸쳐서 580만 원 정도 또 인출해서 사용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걸리는데 이게 적발되는데 그 계기가 된 네.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고 노력했던 부분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추후에는 어떤 금품을 노린 그런 범죄일 가능성도 많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김에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네. 그 자동차 뭐 키부터 해서 번호. 네, 예. 네네.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났으면 일반적인 경우 그냥 도주하는 게 맞는데 그렇겠죠. 구태여 언니를 기다리고 잠입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언니의 외제 승용차 네. 꺼내고 그다음에 명품 가방 다 챙겼어요. 다 챙겼어요. 카드 지갑 챙겨가지고 그걸 들고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으로 가서 교통사고가 거기서 났어요. 네. 교통사고 난 이후에 그 차를 그대로 두고 다시 당진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네. 도주할 목적이라면 당진으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지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시 당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운영하던 가게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그 저 지인들 종업원한테 문자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가게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 시작은 우발적인 어떤 살인에서 야기됐을지 모르지만 네. 이 사람이 노린 거는 금품 강취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이렇게 볼 동선이나 수밖에 이런 것들 봤을 그렇습니다. 때 보통 이제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리면 질문을 드리면 예. 보통 살인 사건이 그 발생하면 예. 그 용의자 혹은 피의자들은 다 우발적이었다 미리 주장하지 나 예. 계획적이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어느 비율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저도 뭐 수도 없이 네. 많은 어떤 그 강력 범죄자들을 일선에서 취급을 해봤는데요. 네네. 어느 사람이고 전부 다 우발적임을 주장해요. 다 그 그럴 것 이유는 같아요. 뭐 네. 간단합니다. 계획살인은 그 어떤 그 참작 동기가 안 돼요. 계획살인은 네네. 그렇지만 뭐 어떤 분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 어떤 범행에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참작 동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전부 다 형량을 낮추려는 뭐 일반적인 수작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러면서 우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시 그 두 자매 관계를 좀 돌아가면 원래 네. 당진이 고향입니까? 아닙니다. 아. 저 두 사람은 부산이고 이번에 용의자도 부산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이 당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굉장히 활동적이고 서글서글하신 분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뭐 산악회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친교를 잘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게 같은 것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동생이 1년 전에 언니를 따라서 당진으로 온 겁니다. 아. 그랬다가 몇 달 전에 이제 또 어디가 아파가지고 경남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입원을 이 여동생이 했었어요. 네. 그때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요번에 그 범인과 네네. 사귀게 된 거고. 아, 거기서. 그래서 그 남성도 그 이 여자친구죠. 이를테면 따라서 당진으로 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언니와 이 동생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알았다고 봐야 될까요? 뭐 기간 뭐 정도는 알 수 없지만 뭐 기간 정도 보면은 잘 알고 있었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동생의 남자. 그렇죠. 몇 달 전에 친구니까. 이 여자친구를 따라와 가지고 당진에서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있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가까운 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많지요. 그리고 이제 약간 유추할 필요는 있어요. 네네. 각각 그 언니도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네. 동생도 아파트를 따로 얻을 일은 없죠. 만약에 그렇죠. 남자친구가 그 중간에 있지 않다면 그렇겠네요. 그런 정도로 추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이 범행을 보통 하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이게 그 시신 처리를 하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네.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이번 케이스는 어땠습니까?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은 25일로 추정하는데 7월 1일 날 신고해서 발견이 됐으면 한 5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 남성이 살해한 그 여성들을 어떠한 형태로건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 판단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떠한 형태로건 시신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부산 간다 지인들한테 다 뿌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간 충분히 벌었다고 판단하니까 네. 시간을 두고 본인의 어떤 목적, 뭐 가게 안에서 뭐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면 시신 처리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가장 네.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시신 처리예요. 그 시신 처리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건 하려고 많이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검거가 된 거죠. 네. 요즘은 그 391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요즘은 알리바이를 톡이나 문자로 다들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아까 핸드폰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전이랑
그 알리바이 만드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 본인의 휴대폰, 네. 그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2개 들고 다니면서 문자로 계속 그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버리면 멀쩡한 척하면서. 그러면 네네. 뭐 이 지인들 입장에서는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모르죠.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문자를 보내거나 어휘라든지 이 문법에 있어서 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그 걸까요? 우리 저 앵커님이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낸다면 계속 그 문자 보내는 특유의 그 어휘 사용 그 스타일이 있어요. 있겠죠. 네네. 그런데 잘 안 쓰는 단어를 그 쓰고 이래서 나한테 온다 그러면 그 지인한테 뭐 이게 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일종의 이제 그 수사 기법이긴 한데요. 대조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 뭐 남의 저 휴대폰 현장에서 챙겨가 가지고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그 알리바이를 하는데 그거 경찰에서 다 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예. 있다. 네. 아까 예. 그 이제 차를 몰고 울산에 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나요? 울산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 과정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드러난 그 양상만 보고 좀 판단을 해보면 네. 이 사람은 일부러 울산까지 가가지고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니가 그 차주인인 언니가 울산까지 간 거로 그 인식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네. 또 휴대폰도 들고 갔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는 위치. 울산에서 뜰 거고요. 네네. 그런 경우라면 알리바이는 훌륭히 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차 거기 두고 본인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시 당진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가게를 들어가고자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리바이를 만든 거 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자체도.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구속된 용의자가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이 남자 그러니까 이제 그 피의자죠. 피의자, 네. 이 사람이 치료를 받던 거는 뭐 정신 관련된 어떤 치료를 받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려면 그 항상 그 기준이 언제냐면 그 범행을 할 때 행위 시의 그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미 그 두 사람을 살해할 당시에 이른바 얘기하는 맨정신, 네네. 심신 상실도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면 심신미약을 뭐 비록 예전에 그 치료받은 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일도 하면서 예. 어쨌든 정상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심신미약은 지금과 어쨌든 시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그런데 심신미약이라는 말을 이제 꺼내고 아까 그 우발적이란 단어, 예, 심신미약이란 단어 항상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참작이 됩니까? 재판 받을 때. 형법에는 그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심신이 상실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어떤 책임성을 줄 수는 없겠죠. 책임을.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벌이 조각됩니다. 네. 처벌 안 되고요.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뭐 정신 상태는 좀 있지만 어떤 그 사실 판단 같은 데 있어서 좀 능력이 흐릿하거나 네. 뭐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약간 참작은 해주거든요. 감경 사유는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늘 저 심신미약을 강력 사건 일으킨 사람들은 다 주장해. 뭐 얼마 전에 그 전주 최신종이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 최근에 이제 그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범죄꾼들이라고 그러죠. 범죄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평상시에 조금 불편하면 신경정신과 동네에 가서 진료를 받아놓으라. 받아놓으라. 이것도 알리바이네요. 범죄꾼들이니까. 네네.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진단서 발급받아가지고 발급받아서 네. 법원에 제출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범죄꾼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 경찰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심신미약이라고 보통 살을 하거나 네. 강력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항상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보다 등치 한 2배인 사람들, 뭐 소위 말하는 조폭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과 붙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항상 네. 노약자, 여성, 어린이를 공격
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굉장히 나름의 이성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주장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좀 빠져나가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비굴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범죄 대상에 강자가 있겠습니까? 네. 다 여성, 어린이, 노인 대상으로 자기보다 항상 범행하는 것. 약자들이죠. 그러니까 비굴한 거하고 일맥상통하시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8711번님이 예, 김복준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아니 무슨 심신미약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심신미약하지만 철저하게 준법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런 그럼요. 분들이 대다수죠. 네. 댓글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이용의자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신상 공개 규정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충남청입니다. 네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을 겁니다. 수집하겠죠. 적어도 네. 2명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7명이에요. 신상공개위원회 위원이. 7명이 이제 다수결로 표결을 하게 되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장은 발부됐지만요. 다수결이군요. 예, 예. 네. 이게 지금 자매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처해서 예.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청취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끝으로 좀 해주시죠. 이 범죄는 늘상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수사는 늘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이제 필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기관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을 도모해 줄 수는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예, 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람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하는 거에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좀 이제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방송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만난 사람의 이상한 징후 같은 것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제에 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데이트 폭력이란 말 안 네네. 쓰지만 네네. 그런 부분 등등과 관련해서 적어도 그런 3가지 정도의 이 상습적인 범죄꾼들 이 사람들은 전과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네네. 영국의 클레어법 비슷한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좀 국회에서 네네. 실현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